예, 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판서를 해가면서 약간 어떤 단독 강연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요. 이번에는 제가 인물톡에서 어떤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거기에 대한 토크를 하는 방송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함하고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름은 장치야. 네, 그러시군요. 이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네. 유학을 갔다가 음악을 공부를. 유럽 어디로 가셨죠? 일단 처음에는 비엔나 오스트리아로. 네. 소세지로 유명한. 네. 예. 거기와 독일 전역이 다 유명하죠, 소세지. 그렇군요. 예.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10년 계셨던 거예요? 네,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럼 어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는 기악과 비인 국립음대에 네. 피아노 학과를 했었어요. 비국립음대면 되게 퀄리티 있는 학교 아닌가요? 네,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럼 기악이라는 건 특정한 어떤 악기를 다루는? 네, 저는 피아노 공부했어요. 피아노? 네. 오, 그러면 뭐 라흐마니노프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가능했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약간 똘끼가 있지 않는 이상 안 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그걸 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또 그런 학교가 워낙 유럽에는 많고 또 그 속에 있으면 네. 그런 탤런트가 엄청난 사람들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저는 중3 때 가셔서 대학까지? 네. 야, 빈에서? 네. 그러면 이제 랭귀지도? 네. 일단 영어 기본으로 했었어요. 빈에서는 영어로 했나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원래 독일어를 쓰는 나라예요. 아유, 그럼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 또 그 뒤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스페인에 잠시 머물러요. 그럼 스페인어도 하시고? 스페인어는 많이는 못합니다. 2년밖에 없어요. 2년이면 그래도 뭐, 그죠? 저는 뭐 하루도 못 있었으니까. 그럼 4개국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3개국어로 하죠. 이제 저 스페인어는 그냥 아유, 그래도 대단하시고. 초급 정도. 전 핸들 이빠이 꺾어 정도 3개국어. 네, 거기 뭐. 예. 그러면 어찌됐건 유학이라는 경험, 그다음에 랭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유학 생활이 어땠어요? 그 유학을 막 가려는 친구들한테 어떤 팁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색안경도 끼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을 보내는 입장인 부모와 그리고 가서 전공을 하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그 당사자의 목표나 취지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유학을 갔지만 조기 유학을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부모님께서나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런 뭐 가치관이나 그런 멘탈리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스타트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외로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준비가 돼야 된다는? 특정한 목적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일단 환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풍화롭다, 아니면 너무나 자유스럽다. 자유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갈 때는 좀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고 가는 것도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을 엄격하지 않으면 성공을 하거나 성공이 큰 성공이 아니라도 학교 생활 자체도 그것도 잘하는 것도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공이니까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양인에 대한 인식과 시각은 어떻던가요?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국인은 참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음대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또 그 교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은데
또 뭐 그런 반면에 재능은 있고 좀 나태해지는 학생들도 있고. 한중일 중에는 꼭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장단점을 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한 명 있으셨는데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요. 가서 보면 긍지가 생기는 거 네.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가로 본인이 혹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좀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유럽이라는 곳과 미국이라는 곳에 고민을 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유럽이라는 곳은 일단 특히나 이런 이제 순수 예술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음악 쪽으로 봤을 때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원지니까 일단 가서 그 근본과 뿌리를 정도를 배우고 올 수 있는 곳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좀 더 가공 형태, 네, 약간 가공 형태, 응용.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 좀 더 뭔가 많이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유럽을 선택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만족하고요.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정말 정도를 갈 수 있었고 정도를 배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유럽인들 자체가 가지는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나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동양인으로 가서 쉽게 사실 범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분들은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는 전에 외국인들도 무료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예. 뭐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비엔나 같은 경우도 국립음대였기 때문에 거의 무료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학기에 한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환율에 따라 약간 네.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그 정도 내면 수업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되게 저렴한 편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교육 받는 양과 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는 받고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비엔나라는 곳 자체가 이제 워낙 물가가 비싼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활비에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나요? 네. 또 어떻게 이제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이제 저는 동생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못해서 집을 빌렸었어야 됐고 집세 같은 경우는 안 비쌌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절약하고 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적인 측면에서 가면 당연히 돌아와서도 좀 당연히 어떤 유학을 내가 갔다 왔는데 그래도 되게 어떤 성공적인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어떤 인지도나 명성 측면에서. 근데 이제 어찌됐건 목적을 가지고 가셔서 10년이라는 나름 피아노 전공까지 하셨는데 음악가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음악가로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 순수 음악가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택하였을 때 그 길이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쪽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 인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길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10년 전에 공부를 같이 하였던 친구들이 아직까지 비엔나에서 있으면서 그냥 반주자나 활동을 하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도 이제 꽤 됐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뭐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수준이 더 있는 어떤 음대를 졸업을 했었어도 사실 그 음악가로서 가는 길 혹은 그 음악 시장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거나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공을 무조건 목표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음악이 좋아서. 네. 그리고 어떤 큰 꿈을 원대한 내가 이런 걸 이루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나누고 들려주겠다라는
많은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세 가지 부류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제 0.1%도 안 되겠지만 정말 큰 성공을 해서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거나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유명한 어떤 유러피안 어떤 그 레코드사랑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음악가들이 이제 종종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나는 소소하지만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 내가 이제 맡은 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나는 음악가로 살아가겠다라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음악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른 뭐 예술 경영이나 음악 치료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길을 봤는데 쉬운 길은 아니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이 완전 문외한이에요. 콩나물도 잘 못 하고 심지어는 다룰 수 있는 악기도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백건호 씨, 피아노계의 백건호, 뭐 장한나, 그다음에 뭐 정명훈 씨, 다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 실력의 차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차이길래 그분들은 그렇게 최근에 정명훈 씨 같은 연봉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정도로 그죠? 한 15억을 뭐 연봉으로 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음악 신동 또 그죠? 백건호 씨는 일반 직업이 있다가 나중에 연주자로 또 갔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야 세계적으로 정말 멋진 아티스트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는데 어떤가요? 일단 클래식 음악을 이제 잘 모르시는 그냥 대중들한테는 대가다 이러면 그냥 일단은 아크로바틱 수준의 어떤 테크닉 일단은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었을 때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저런 음을 저렇게 빨리 저렇게 많은 음을 한꺼번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견해지만 정말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기보다 대중한테 사랑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뭐 흡입력 그만큼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륜과 내공이 쌓인 음악성. 저희는 사실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작곡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당연히 어느 기본적인 음악 상식을 가지고 재현을 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제가 생각하는 자기의 성품,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이런 희노애락 같은 것이 많이 녹아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유니크하며 그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대중을 덮이고 그 사람의 음악성이 얼마나 이제 깊은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가끔 시간 이렇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가 이렇게 좀 많이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이런 게 많이 붙으면 그 가지고 있는 음악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그리고 랭귀지에 대한 영향이 이제 어찌됐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도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어 포함해서 모국어 포함해서 4개국을 한다는 거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언어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 뭐 젊은 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뭐 해줄 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워낙 그 어플도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번역기도 너무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앱이나 그런
그쪽 테크놀로지에만 너무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아직 그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상태는 네.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워낙 글로벌해지고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 뭐 몇 개 나중에는 뭐 몇 개국어 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소통의 시대에 도래를 이미 했고 소통을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동물과 뭐 다른 것과 가장 다른 것이 언어 그렇죠. 능력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제가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을 만났는데 스페인 내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나라 그 사람의 이제 그 모국어를 제가 같이 구사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소통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언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이고 최소한 한 개 국어 정도는 더 해야 된다.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았고 5개 국어가 지금 목표인데 아직까지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못 채워서 어떤 쪽에 지금? 일어나 중국어 중에 하나 아시아 쪽에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없이는 지금은 요즘부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악적으로 10년을 공부 해외에서 하셨고 네. 랭귀지에 대한 역량도 충분하신데 네. 예, 정말 해외 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있으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연주로서가 아닌 이미 이제 너무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셔도 사실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한테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이에 클래식이라는 음악 뒤에 감춰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어떤 곳에서부터 아니면 좀 더 흥미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요즘 정말 너무 그런 다리가 되고 싶고 네. 거꾸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한국의 문화를 음악 알릴 수 국악을 거꾸로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처음이신 거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기악을 하셨는데 마치 성악을 하신 것처럼 되게 그 조곤조곤하게 잘 말씀하셔서 방송 쪽으로도 충분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응원의 메시지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아직 그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된 어린 친구들이 이걸 들을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20대에서 갈팡질팡 하신다면 저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를 들어 내가 음악도다. 내가 정말 이 순수 음악 배가 고프든 어쨌든 이걸 내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자기 성향이 어떤지 그 소리를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더라. 저 직업이 돈을 좀 더 많이 번대더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필드를 건드려서 성공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단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혹시 궁금한 건 없어요? 이 형식을 항상 파괴하는 게 이제 저희 네. 방송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너무 순발력이 좋으시고 네. 네. 임기응변이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잘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스피치에 대한 좀 팁을 소개했지만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네, 네. 3,000명에서 어떻게 말을 했죠? 아, 자기는 못하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서봐야 돼요. 많이 결과적으로 연습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라는 기악 공부를 통해서 음악의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해요. 어떻게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시죠? 임기응변에서 얼마나 투입하시죠? 네. 라고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다들 이렇게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스타일은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J ENM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역으로 제가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찍어보자 해서 여기서 9개 영상을 찍어서 드렸던 거고요. 그런 시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CTS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 처음엔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다가 잘한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응변이 있고 지금도 사실 우리 대본 없이 하는 거고 여담이지만 제가 한 2-3시간 전에 이걸 제안해서 지금 깜짝 토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실수해도 괜찮다. 그게 뭐 중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피치 팁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개하는 건 신문을 많이 보고 잡지와 독서를 통해서 풍부한 일단 상식. 그게 그 속도하고도 맞물려요. 어떻게 하면 책을 빨리 읽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얇은 책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스탠딩 그냥 그 책가게 가서 바로 그냥 소화해버리고 근데 소화한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그 책을 제가 습득을 하고 나서 바로 즉강의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소화를 해버려요. 통계라든지 수치까지 외운 다음에 항상 그걸 생활화해요. 네? 저한테는 거의 초능. 아닙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아마 그 음을 하나 들으면 거기서 바로 응용까지 가능하시지 않아요? 피아노로? 모든 피아니스트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또 그거죠. 그거라고 네, 하죠. 그건 또 다른 쪽에 약간 이게지만, 탤런트라,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제가 볼 때 괴물인 거죠. 저는 들은 것도 못 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콩나물 대가리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음악이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부딪혀보고 저는 그 유순연기를 되게 내성적이고 쑥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당금질을 했어요. 실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책으로 스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고 시간 재가고 그러다가 이제 10명 앞에서 30명 앞에서 또 그 아카데미에 가서 전문 강사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촬영을 딱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